평생 모은 집 한 채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을 넘긴 한 노부부입니다. 사위의 부탁 한마디에 도장을 찍었다가 전 재산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사연인데요. 하지만 기막힌 반전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에게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부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보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동시에 인생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인지 깊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춘식 할아버지, 올해 75세, 정순자 할머니, 올해 73세. 이 두 분은 정말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30년간 중견 제조업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신 분이에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시는 게 일상이었죠. 특별히 출세를 하신 건 아니지만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으셨대요. 여보, 나는 머리는 나쁘지만 성실하기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회사에서도 춘식이 형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뢰받는 분이셨거든요. 할머니는 어떠셨을까요? 평생 가정을 지키신 분이에요. 두 자녀를 키우면서 가끔 동네에서 작은 부업을 하기도 하셨지만 주로 살림에 전념하셨죠. 우리 엄마는 정말 살림 천재야. 딸 미영이가 어릴 때부터 자주 하던 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같은 돈으로도 다른 집보다 훨씬 풍족하게 살림을 꾸려나가셨거든요. 두 분의 삶은 정말 평범했어요. 큰 욕심도 없고 대단한 꿈도 없었죠. 그저 자식들이 잘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손주들 얼굴 보며 평안하게 늙어가는 게 전부였어요. 첫째 아들 춘호는 일찍 결혼해서 부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작은 사업을 하면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죠. 가끔 명절 때나 연락하는 사이였지만 그래도 큰 걱정거리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둘째 딸 미영이었어요.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신랑감이 좀 불안한 면이 있었거든요. 김종민 씨, 미영이보다 3살 위였어요. 처음 인사드릴 때는 예의도 바르고 미영이에게도 잘해줘서 부모님이 좋아하셨죠. 아버님, 어머님, 미영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종민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던 모습을 할머니는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하지만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좀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가끔 술 냄새를 풍기며 오기도 하고 사업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할아버지는 퇴직 후에도 놀지 않으셨어요. 할머니와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동네 아이들이 과자 사러 오고 어르신들이 담배 사러 오는 작은 가게였지만 두 분에게는 소중한 일터였어요. 여보, 우리도 할 일이 있으니까 좋지 않아? 매일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면서 할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에요. 정말 보기 좋으셨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 의지하며 함께 일하시는 모습이요. 가게 수입은 많지 않았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래도 두 분이 용돈 쓰고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죠. 퇴직금과 국민연금도 있었고요. 그렇게 5년을 열심히 모아서 드디어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25평 정도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두 분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집이 생겼구나. 집 열쇠를 받던 날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할머니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여보, 나 꿈꾸는 것 같아.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전세로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집주인 눈치 보며 언제 나가라고 할까
불안해하며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내 집이 생긴 거예요. 아무도 나가라고 하지 않을 정말 내 집이요. 그날 밤 두 분은 새 집에서 첫 잠을 주무셨어요. 침대도 없어서 이불을 바닥에 깔고 주무셨는데 그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여보, 이제 우리도 집 있는 사람이구나. 할아버지가 천장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죠.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할머니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키우기 시작하셨고, 할아버지는 동네 산책로를 개척하셨어요. 여보, 우리 동네 정말 좋다.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그랬어요. 새로 이사 온 동네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거든요. 아침에는 새소리가 들리고, 저녁에는 석양이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어요. 할머니는 동네 부녀회 활동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점차 친해지시면서 정말 즐거워하셨죠. 부녀회 사람들이 다 좋은 분들이야. 특히 옆집 박씨 부인은 정말 마음씨가 고와.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재미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기 시작하셨거든요. 오늘 김 씨한테 한 판 이겼다. 하하. 바둑에서 이기시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정말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이었죠.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3년 정도 계속됐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손주들도 가끔 놀러 오고 딸 미영이네 가족도 월 한 번 정도는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종민 씨 표정이 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네요. 종민 씨가 가끔 그런 말을 하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위로의 말씀만 해드렸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 정직하게 하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할아버지는 정말 단순하고 선량한 분이에요.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종민 씨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없이 혼자 말이에요. 아버님께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종민 씨가 찾아온 날이었어요. 표정이 무척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죠. 사실은 큰 기회가 하나 있거든요. 정부 발주 공사인데 이걸 따내면 정말 대박이에요. 종민 씨가 열심히 설명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성공하면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보증금이 부족해요. 3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드셨거든요. 혹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집을 담보로 보증을 좀 서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나온 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어요. 종민아, 보증이라는 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고 하셨는데 종민 씨가 더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도 정말 간절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증은 6개월이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정말로요. 이번 공사가 끝나면 순이익만 5억은 날 것 같아요. 종민 씨는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눈물까지 글썽였거든요. 아버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할아버지는 난감하셨어요. 평생 보증은 서지 말라고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사위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니 일단 미영이랑 상의해 봐야겠다. 아, 미영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미영이도 찬성이에요. 정말 그런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종민 씨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못 이루셨어요.
보증을 서달라는 종민 씨의 부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여보, 잠 안 와?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할머니도 종민 씨가 다녀간 걸 알고 계셨거든요. 종민이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네. 보증을? 할머니도 깜짝 놀라셨어요. 3억이나 된대. 3억? 그럼 우리 집을. 할머니도 곧바로 상황을 이해하셨어요. 3억이면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할까, 여보?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거절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사위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종민이가 정말 어려운 모양이구나. 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이도 힘들겠어. 두 분의 마음을 흔든 건 결국 딸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딸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어제 종민이가 갔었죠? 응, 갔다 갔더라.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하는데.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아, 너도 힘든 모양이구나. 네. 사실 지난 1년이 정말 어려웠어요. 종민이가 사업하느라 빚도 좀 있고. 얼마나? 한 5천만 원 정도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5천만 원이라니 보통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어요. 성공하면 빚도 다 갚고 여유도 생길 것 같아요. 미영이도 종민 씨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빠, 정말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결국 딸의 입에서도 같은 부탁이 나온 거예요. 며칠 더 고민하셨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일 밤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누셨거든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 보증은 정말 위험하다고 하잖아. 그래도 우리 딸인데, 그게 문제야. 딸이라서 더 걱정되는 거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어요. 이성적으로는 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지만, 감정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으셨거든요. 종민이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6개월이면 갚는다고 했잖아. 정부 공사라면 그래도 안전할 것 같고 서로를 설득하려고 하셨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일주일 후 종민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미영이와 함께 왔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이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미영아, 일어나. 왜 이렇게까지 하니? 할머니가 딸을 일으켜 세우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어려워요. 이번이 아니면 정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미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6개월만, 아니 4개월만 기다려주세요. 종민 씨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확실한 거냐?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물으셨어요. 네, 정부 공사라서 안전해요. 계약서도 이미 거의 다 됐어요. 보증금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종민 씨가 서류까지 보여드렸어요. 정말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알겠다. 결국 할아버지가 동의하셨어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종민 씨와 미영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행복해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우셨어요. 뭔가 불안한 기분이 계속 드셨거든요. 잘한 건가? 그날 밤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신 말씀이에요. 이미 결정했잖아. 이제 잘 되길 바라자. 할머니가 위로하셨지만 사실 할머니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다음 주에 은행에 가서 서류 작업을 했어요. 집을 담보로 3억 원의 보증을 서는 서류였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큰 금액의 서류에 도장을 찍어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여보, 괜찮을까? 도장을 찍기 직전에 할머니가 다시 한번 물으셨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며 도장을 꾹 찍으셨어요. 그 순간 두 분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 2달은 괜찮았어요. 종민 씨가 가끔 안부 전화도 드리고 공사 진행 상황도 알려드렸거든요. 아버님, 공사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다음 달이면 중간 정산이 나와요. 그래, 다행이다. 할아버지도 안심하셨어요. 정말 잘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3개월째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종민 씨가 연락을 잘 안 받기 시작한 거예요. 종민이가 바쁜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공사가 바쁘면 연락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4개월째 정말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종민 씨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가 놀라서 물으셨어요. 거래처에서 돈을 안 줘요. 뭐라고? 공사는 다 끝났는데 거래처 사장이 잠적해버렸어요. 할아버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럼 공사비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해요. 종민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럼 보증금은? 그게 문제예요. 할아버지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장 갚으라고. 당장이라니? 3억을 한 달 안에 갚아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현기증이 났어요. 3억을 한 달 안에? 할머니도 전화 내용을 듣고 계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셨죠?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는 뭘 할 수 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도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종민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어요. 전화가 끝난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3억을 어디서 구해? 할아버지도 막막하셨어요. 전 재산이 이 집뿐인데 3억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보증인이신 이춘식 님이죠? 대출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이 오는 전화였어요. 할아버지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위가 해결한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현기증이 났어요. 종민 씨에게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딸 미영이에게 연락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미영이가 전화를 안 받아. 나도 종민이한테 몇 번 했는데 안 받더라. 딸과 사위가 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두 분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한 달 후 정말로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강제 경매 통지서. 그 문서를 받아든 순간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보, 이게 뭐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을 경매로 넘긴다는 거야? 할아버지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집을 잃게 된 거였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생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도 무너졌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밤부터 할아버지는 술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평생 술을 거의 안 드시던 분이었는데요. 내가 바보였다.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할머니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딸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다행히 받았어요. 아빠, 미영이의 목소리도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미영아,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가 울먹였어요.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 저희도 집을 팔았어요.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그럼 우리는?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지금 갈 곳이 없어요. 결국 딸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딸도 피해자였던 거죠. 미영아, 종민이는 뭐라고 하니? 종민이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며칠 전부터 집에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받고.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위가 도망을 친 거였어요. 경매 진행 과정은 정말 참혹했어요.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집을 구경하고 이 집 어때? 위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평소에 비해서 좀 비싸네. 더 깎을 수 없나? 자신들의 집을 보며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비참함을 느꼈어요. 여보,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에는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점점 피하기 시작했어요. 보증을 서서 그렇게 됐다던데. 아이고, 그러게 누가 보증을 서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두 분은 점점 집에만 있게 되었어요. 6개월 후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감정가 2억 8천만 원이었는데 경매에서는 2억 2천만 원에 낙찰되었어요. 은행 빚 3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빼면 아직도 8천만 원이 남았어요. 8천만 원을 더 갚아야 한다고요? 할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네, 보증인이시니까 남은 금액에 대한 책임이 있으십니다. 은행 직원의 차가운 말이었어요. 결국 할아버지의 퇴직금과 적금까지 모두 털어서 8천만 원을 갚아야 했어요. 정말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날, 할머니는 집안을 한 번 더 돌아보셨어요. 여기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베란다의 화분들, 거실의 소파, 안방의 장롱.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여보, 이제 어디로 가지? 캐리어 2개가 전부였어요. 75세와 73세의 노부부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형님, 동생, 처남. 하지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형님,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춘씨가 왜 보증을 그렇게 함부로 섰니? 요즘 세상에 보증을 서다니. 우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모두들 같은 말이었어요. 도움은 줄 수 없다는 얘기였죠. 결국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 20만 원짜리 고시원 같은 작은 방을 구했어요. 보증금은 1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팔아서 마련해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살 집이야? 3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어요. 화장실은 공용이고 부엌도 없었어요. 그나마 작은 싱크대와 전기밥솥이 있을 뿐이었어요. 여보, 내가 이런 곳에서 살 줄 몰랐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곳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전기밥솥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마트에서 할인하는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점점 말이 없어지셨어요.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며 누워 계셨어요. 내가 뭘 위해서 평생을 살았나. 가끔씩 중얼거리시는 말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혹시나 할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까봐. 여보, 밥 좀 먹어. 라면이라도.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몸이 상하면 어떻게 해? 하지만 할아버지는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했어요. 무기력증에 빠진 거였어요. 한 달, 두 달. 이런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두 분 모두 깊은 절망에 빠져 계셨어요. 그런데 3개월째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 복지과에서 나온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젊은 여자분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회복지사분이 계셨어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이 조금 괜찮으실까요? 무슨 일로? 할아버지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저희 구청에서 독거 어르신들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생활상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사회복지사는 정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존심이 상하셨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혹시 건강은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추워졌는데. 김사회복지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심을 보였어요. 건강은 뭐 그럭저럭?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혹시 복지관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저희 동네에 복지관이 하나 있거든요. 복지관요? 네, 거기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밥도 드시고. 할아버지는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할머니는 조금 흥미를 보이셨어요. 밥을 같이 먹는다고요? 네, 점심시간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요. 그리고 혹시 원하시면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요. 봉사활동요? 할머니가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네, 설거지라든지 청소라든지 간단한 일들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김사회복지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거절하셨어요. 아, 물론 강요는 아니에요. 그냥 혹시 심심하시거나 사람들과 만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김사회복지사는 명함을 놓고 가셨어요. 복지관, 복지관이라. 할머니가 명함을 보며 중얼거리셨어요. 여보, 왜? 그런데 갈 생각이야? 아니야. 그냥.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에는 뭔가 희망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김사회복지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똑같이 지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할머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할머니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복지관에 한번 구경 오실 생각 없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구경만이라도. 구경만요? 네,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안 오셔도 돼요. 김사회복지사의 말에 할머니가 조금 흔들리셨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물으셨어요. 글쎄, 집에만 있어도 할 일이 없긴 하지만 할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내일 한번 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점심시간에 오시면 같이 식사도 하실 수 있어요. 점심을 같이요?
할머니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몇 달째 라면과 김밥만 먹고 계셨거든요. 네, 정말 맛있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드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직접? 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매일 정성껏 준비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보, 우리 한번 가볼까? 글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결국 할아버지가 동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11시 30분쯤 오세요. 다음 날 두 분은 정말 오랜만에 외출을 하셨어요. 복지관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복지관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시군요. 복지관 직원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김소영 씨가 오라고 해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 소영 씨가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식당에는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다들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 메뉴가 뭐냐? 김치찌개래. 그것도 돼지고기 들어간 걸로. 오, 그럼 맛있겠네. 어르신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안내받고 앉으니 옆에 계신 어르신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죠? 저는 박종수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이춘식이고 저희 아내는 정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박 어르신이 친근하게 물어보셨어요. 저희는 이 근처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구체적인 사정은 말하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그러시구나. 이 동네 살기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복지관도 있고 여기 자주 오세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거의 매일 와요.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박 어르신의 말을 들으면서 할머니는 깊이 공감하셨어요. 자신들도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거든요. 곧 음식이 나왔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 김치찌개와 밑반찬들이었어요. 와, 정말 맛있겠다. 할머니가 감탄하셨어요. 몇 달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거든요. 많이 드세요. 여기 밥이 정말 맛있어요. 옆 테이블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여러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었어요. 자녀들은 바쁘고 할 일은 없고 외로움을 달래러 복지관에 나오는 분들이었죠. 저는 여기서 설거지 봉사를 해요. 한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봉사요? 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설거지 좀 도와드리고 테이블 정리 좀 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관심 있게 물으셨어요. 전혀요. 오히려 재미있어요. 뭔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의 마음에 뭔가 움트기 시작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김소영 사회복지사가 다가왔어요. 어떠셨어요? 음식 맛있으셨죠? 네,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다른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셨고요. 네, 다들 좋은 분들이시네요. 할아버지는 어떠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럼 내일도 오실 건가요?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여보, 내일도 가볼까? 왜? 좋았어? 응, 사람들도 친절하고, 오랜만에 사람 구경도 했고, 할아버지도 사실은 나쁘지 않았어요. 몇 달 만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래,
한 번 더 가보자. 다음 날부터 두 분은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그냥 식사만 하고 오셨어요. 하지만 점차 다른 프로그램들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 우리 텃밭 프로그램도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김소영 사회복지사가 권해주었어요. 텃밭이요? 네, 복지관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채소를 키우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어떤 채소를 키워요? 상추, 배추, 무, 고추. 계절에 맞는 채소들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른 할머니들이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할머니가 텃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실력이 늘어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뭔가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희망을 주었어요. 여보, 오늘 내가 심은 상추 싹이 났어. 할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본 지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도 변화하기 시작하셨어요. 복지관에서 환경정비 일을 도와드리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힘 좀 써주세요. 젊은 직원이 부탁하면 할아버지는 기꺼이 도와드렸어요. 3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며 터득한 노하우가 있으셨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의 제안에 직원들도 감탄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회사에서 오래 일했거든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한 달 후 복지관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노인 일자리요? 할아버지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50만 원이라는 말에 두 분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할머니는 텃밭 관리를, 할아버지는 복지관 환경 정비를 담당해 주시면 돼요. 이미 하고 계시던 일이었어요. 다만 이제는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물론이에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두 분은 정식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첫 급여를 받던 날의 기분을 할아버지는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여보, 우리가 돈을 벌었어. 50만 원짜리 봉투를 받아들고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번 돈이야? 할머니도 믿어지지 않으셨어요. 75세와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그 돈으로 먼저 한 일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여보, 오늘은 고기 좀 사자. 몇 달 만에 마트에서 고기를 사시며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오늘은 좀 잘 먹자. 그날 저녁 두 분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셨어요. 고기도 구워 먹고 채소도 충분히 드시고, 여보, 이게 얼마만인가?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이 상추 정말 싱싱하네요. 복지관 이용자들이 할머니가 기른 채소를 칭찬할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복지관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직원들이 할아버지께 감사를 표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셨어요. 두 달 후 할머니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김치를 담그기 시작한 거예요. 평생 해오신 일이라 솜씨가 좋으셨거든요.
할머니, 이 김치 어디서 났어요? 정말 맛있는데. 복지관 직원들이 할머니가 담근 김치를 맛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직접 담갔어요. 우리 텃밭 배추로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장난 아니게 맛있는데요. 혹시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더요? 네, 저희가 돈을 낼게요.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사서라도 먹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보, 내가 김치를 팔아볼까? 그날 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김치를? 응, 복지관 사람들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도 사 먹지 않을까? 할아버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럼 한번 해보자. 어차피 배추는 우리가 기르고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김치를 담그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복지관 직원들만을 위해서였지만 점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표 김치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파는 거예요? 복지관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대요. 정말요? 저도 좀 살 수 있을까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에는 10포기 정도 팔았어요. 한 포기에 8,000원씩 해서 8만 원의 수입이었죠. 여보, 우리가 장사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배추를 다듬고 포장을 하고 배달까지 도맡아 하셨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신선한 김치는 처음 먹어봐요. 단골 손님들이 할아버지께 인사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뿌듯함을 느끼셨어요. 두 번째 달에는 20포기, 세 번째 달에는 30포기. 점점 주문량이 늘어났어요. 할머니, 이제 김치만으로도 한 달에 20만 원은 버시는 것 같은데요? 김소영 사회복지사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할머니도 놀라셨어요. 73세의 나이에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벼룩시장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벼룩시장 하는데 참여해 보실래요? 벼룩시장이요? 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물건도 사고 음식도 먹고 정말 재미있어요. 할머니는 조금 망설이셨어요. 아직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부담스러우셨거든요. 괜찮을까, 여보? 한번 해보자. 어차피 우리가 잃을 게 뭐 있어. 할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내서 참여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벼룩시장 날 할머니는 김치 50포기를 준비하셨어요. 이거 다 팔릴까? 걱정 반, 기대 반이셨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에는 완판이었어요. 할머니, 김치 더 없어요? 죄송해요. 오늘 준비한 건 다 팔렸어요. 아, 그럼 다음에 미리 예약할게요. 그날 매출이 40만 원이었어요. 하루에 40만 원을 번 거였어요. 여보, 이게 꿈이니 생각이니? 할머니가 돈을 세어보시며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우리가 번 돈이야. 할아버지도 감격하셨어요.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은 벼룩시장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스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어요. 할머니표 김치 한 포기요. 할아버지, 장아찌도 있어요? 오늘 된장은 나왔나요? 할머니는 김치 외에도 장아찌, 된장, 고추장까지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모두 복지관 텃밭에서 기른 재료로 만든 것들이었죠. 6개월 후 두 분의 월 수입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노인 일자리 급여 50만 원,
김치 판매 수입 100만 원, 벼룩시장 수입 80만 원, 총 230만 원을 벌고 계신 거죠. 여보, 우리가 한 달에 230만 원을 벌고 있어. 할아버지가 가계부를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할머니도 믿어지지 않으셨어요. 집을 잃었을 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계신 거였어요. 이제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겠다.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살아보자. 복지관이랑 가깝기도 하고. 할머니는 이제 이 동네가 좋아지셨어요. 복지관 사람들, 단골 손님들, 모두 소중한 인연들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두 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집을 잃었을 때의 절망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매일 활기찬 모습으로 지내고 계셨어요. 할머니, 오늘도 김치 맛있어요. 할아버지, 배달 고생하세요. 사람들의 인사를 받을 때마다 두 분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씩 합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종수 할아버지는 목공을 시작하셨어요. 예전에 목수일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나도 뭔가 만들어서 팔아볼까? 작은 의자, 화분 받침, 도마. 손재주가 좋으셔서 만드는 족족 팔려나갔어요. 김영순 할머니는 뜨개질을 시작하셨어요. 요즘 수제 목도리가 인기라면서 정말 따뜻하고 예쁜 목도리들을 만드셔서 젊은 분들도 많이 사가셨어요. 이렇게 하나씩 둘씩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작은 협동조합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그래요. 서로 도우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적극 지원해 주었어요. 어르신들,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동네 명물이 되셨어요. 김소영 사회복지사가 칭찬해 주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벼룩시장도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처음에는 복지관 마당에서 하던 것이 이제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큰 행사가 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장터라는 이름까지 생겼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가 되었어요. 할머니, 김치 사러 왔어요. 할아버지, 도마 아직 있나요? 오늘 목도리 새로 나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벌어지는 이 풍경을 보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감격하셨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실버 창업 우수 사례로 선정되셨어요. 실버 창업요? 네, 정부에서 주는 상이에요. 노인분들의 성공적인 창업 사례로 인정받으신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창업을 했다고요? 네,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요. 다른 지역 어르신들의 모범 사례가 되고 계세요. 시상식 날 두 분은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하셨어요. 실버 창업 우수상, 이춘식, 정순자 부부. 자신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두 분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이런 상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소감을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전에 집을 잃었을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더라고요. 시상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75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신 것 같아요. 사회자의 말에 할머니도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저는 73세에 창업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집은 잃었지만 더 큰 가족을 얻었어요. 복지관 사람들, 단골 손님들, 함께 일하는 어르신들.
모두 제 가족이에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보증으로 집을 잃었지만 새로운 꿈을 찾은 노부부. 신문 기사 제목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유명해지셨네요. 복지관 직원들이 신문을 보여드리며 축하해 주었어요. 그 기사를 본 사람 중에는 바로 딸 미영이도 있었어요. 3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딸이 복지관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빠, 엄마. 미영이는 부모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미영아.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감정이 북받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이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할아버지가 딸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미영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많이 힘들었지? 원망보다는 걱정이 먼저였어요. 아빠, 엄마. 신문 기사 보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렇게 멋지게 새로 시작하셨다니. 미영아, 너희는 어떻게 지냈니? 할머니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어요.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종민이는 그 일 이후로 술만 마시고 결국 작년에 이혼했어요. 이혼? 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아이들 때문에도. 미영이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한 건 너무 죄송해서요. 어떤 얼굴로 부모님을 뵐 수 있겠어요. 미영아. 할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넌 우리 딸이잖아. 아빠,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집도 다시 사드릴게요. 미영이가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있다며 말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미영아, 고맙지만 괜찮다. 네. 우리는 지금이 더 행복해. 미영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빠, 집도 없으시고. 그때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엄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친해진 적이 있었나? 그러고 보니 매일 할 일이 있고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뿌듯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 집은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단다. 미영이는 부모님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지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미영이가 계속 자책했어요. 미영아, 과거는 과거야. 지금부터 잘 살면 되는 거지. 할아버지의 말에 미영이가 더욱 울었어요.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뭘 존경해. 이렇게 멋지게 다시 시작하신 것. 저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날부터 미영이는 다시 부모님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미영이도 부모님의 일을 도우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장터에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왔거든요. 할머니, 김치 포장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배달은 제가 할게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할머니, 이 토마토 정말 달아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김치 만드는 거 도와줄게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셨어요. 1년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협동조합이 지자체에서 공식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정식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시겠어요? 담당 공무원이 제안했어요. 사회적 기업이요? 네,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75세와 73세의 나이에
회사 사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우리가 회사를 차린다고요? 네, 가능해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식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한 달 후 실버드림 협동조합이 공식 출범했어요. 할아버지가 이사장, 할머니가 생산팀장, 박종수 할아버지가 제작팀장, 김영순 할머니가 디자인팀장, 총 1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정식 사회적 기업이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이사장님. 복지관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이사장님이라니. 나이 75에 이사장이 되다니. 할아버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셨어요. 팀장님도 축하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두 분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할아버지가 감회에 젖어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3년 전에는 정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집을 잃은 게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아. 왜? 집만 있었으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할머니도 깊이 공감하셨어요. 맞아. 집에만 있었으면 그냥 늙기만 했을 텐데 지금은 매일 새로운 일이 있잖아. 정말 그랬어요. 집이 있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기만 했는데 지금은 매일이 바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6개월 후 협동조합의 매출은 월 1,000만 원을 넘어섰어요. 할머니의 김치는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했고 할아버지가 만든 도마는 백화점에서도 팔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표 수제 김치, 온라인 쇼핑몰 베스트셀러 1위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셨네요. 복지관 직원이 말하자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김치를 먹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게 중요하지.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종민 씨와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도망 다니듯 살던 종민 씨가 1년 전에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하는 종민 씨를 보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민아, 일어나. 과거는 과거야.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종민 씨는 지금 작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을 도우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아버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아버님처럼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종민 씨의 진심 어린 다짐을 들으며 할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해지셨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TV 출연 어떠세요? TV요? 네, KBS에서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망설이셨어요. 우리가 TV에 나갈 정도인가? 하지만 할머니가 찬성하셨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잖아. 결국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3년 전 일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카메라 앞에서 두 분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셨어요. 집을 잃었을 때의 절망감, 복지관에서의 새로운 시작, 김치 사업의 성공,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모습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셨네요. PD가 감탄했어요. 파란만장하긴.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촬영이 끝난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을 찾아왔어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 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 할아버지, 저희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할아버지의 답변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현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텃밭을 돌보고 계세요. 할머니는 김치와 반찬을, 할아버지는 목공예품을 만드시죠. 실버드림 협동조합은 이제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큰 조직이 되었어요. 연 매출도 3억 원을 넘어섰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분의 표정이에요. 집을 잃었을 때의 절망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매일 활기찬 모습으로 지내고 계거든요. 여보, 내일은 뭘 해볼까? 매일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내일 할 일을 의논하십니다. 75세와 73세의 나이에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얼마 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김치가 대형마트에 정식 입점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 이제 롯데마트, 이마트에서도 할머니 김치를 팔아요. 정말요? 할머니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세요. 우리 김치가 그렇게 전국에서 팔린다고? 매장에 가서 직접 자신의 김치가 진열된 모습을 보실 때마다 할머니는 감격하세요. 할머니표 프리미엄 김치, 상품명까지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목공예품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원목 도마라는 이름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후기 보세요. 할아버지, 정말 좋다. 고하네요. 정말? 뭐라고 써 있는데? 정성이 느껴진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후기들이에요. 할아버지는 그런 후기를 읽을 때마다 뿌듯해 하세요. 하지만 두 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딸 미영이네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미영이는 매주 아이들과 함께 찾아와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이번 주 주문량 어떻게 돼요? 할머니, 재료 준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영이도 이제는 협동조합의 정식 멤버가 되었어요. 마케팅과 온라인 판매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도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미영이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할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세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김치 잘 담글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목공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손주들의 관심을 받을 때마다 두 분은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종민 씨와도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계시거든요. 아버님,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배달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포장지 새로 주문할까요? 종민 씨도 이제는 협동조합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초청장이 온 거예요. 모범 시니어 기업인상을 받게 된 거였어요. 대통령님을 뵐 수 있다고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네, 전국에서 10분만 선정되는 상이에요. 그날 두 분은 정말 최고의 정장을 차려입고 청와대에 가셨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 이춘식, 정순자. 자신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두 분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악수를 청하셨을 때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희 같은 사람이 이런 상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정말 멋집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생의 비결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답하셨어요. 비결이라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했죠. 할머니도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나이가 많다고,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처럼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기자들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얼마 전에는 책까지 출간하셨어요. 75세 CEO의 기적 같은 인생 이막.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우리가 책도 냈네. 할아버지가 자신의 책을 보시며 신기해 하셨어요. 누가 우리 같은 사람 책을 읽을까 했는데.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받았어요. 특히 중장년층과 시니어분들에게 큰 인기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이 책을 선물 드렸어요. 이런 후기들을 볼 때마다 두 분은 정말 뿌듯해 하셨어요. 현재 실버드림 협동조합은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할아버지가 감회에 젖어 말씀하세요. 정말 신기해. 집을 잃고 절망했던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니.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하루 일정은 정말 바쁘지만 두 분은 이 바쁨을 행복해 하세요. 여보, 우리 정말 바쁘다. 그래도 좋잖아. 할 일이 있으니까. 매일 이런 대화를 나누시거든요. 토요일에는 여전히 장터에서 직접 판매도 하세요. 이제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할머니 김치 먹으러 부산에서 왔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도마 사러 대구에서 왔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두 분은 정말 감격하세요. 일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딸 미영이, 사위 종민 씨,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랑할 때마다 두 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요. 할머니, 우리 반 친구들한테 할머니 이야기 자랑했어요. 정말?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TV도 나오고 대통령상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부러워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하세요.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집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정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경제적으로도 예전보다 나아졌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가족 관계도 회복되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보람을 느끼며 살고 계세요. 여보,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직접 만나 뵈었을 때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친구,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어떤 걸까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집이나 돈이 아니더라. 사람이야, 사람. 어떤 의미인가요? 집이 있을 때는 그냥 혼자 할머니랑만 살았거든. 근데 집을 잃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 더 풍요로워진 거지. 정말 그랬어요. 인터뷰 내내 계속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복지관 직원들, 장터 단골 손님들, 함께 일하는 어르신들, 협동조합 직원들. 보증 때문에 집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더라고.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바빠. 만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75세에 이렇게 바쁠 줄 몰랐네. 그 바쁨이 행복한 바쁨이라는 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기분이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우리 김치를 먹고 맛있다고 하시거나 우리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실 때 그런 순간이 정말 뿌듯해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내 가족만 챙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사업 때문에, 인생 때문에.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오세요. 어떻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는지 물어보러 오시거든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가요? 정말 나이가 많아도 새로 시작할 수 있나요? 네요.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물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할아버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어요. 75세에 사장이 되고 73세에 전국적인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정말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세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반드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김소영 사회복지사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지관 사람들, 단골 손님들, 모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씀하셨어요. 보증만은 정말 절대 서지 마세요. 저희처럼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할머니도 덧붙이셨어요. 특히 나이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를 보세요.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집은 다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희망만은 스스로 지켜야 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75세, 73세에 뭘 할 수 있을까 했죠.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더 꼼꼼하고 더 정성스럽게 일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꿈에 도전해 보세요. 언제든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년 전 보증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노부부.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고 계세요. 집은 잃었지만 더 큰 가족을, 돈은 잃었지만 더 큰 보람을,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신 거죠.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첫째, 보증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신중해야 한다는 점.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 셋째,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점. 넷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 주변에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점. 다섯째,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보람 있는 일, 가족과의 화해. 이런 것들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점. 여러분도 혹시 힘든 상황에 있다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75세의 CEO가 되고 73세에 전국적인 브랜드를 만든 이분들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나이도 상황도 과거의 실패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실버드림 협동조합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계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라도 심어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희망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도 혹시 들려주고 싶은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